천재 초콜릿 장인이자 마술사인 윌리 원카의 시초를 담은 영화 원카는 로알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1971년 영화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에 기반한 프리퀄입니다. 독창적이고 환상적인 초콜릿을 만들어내는 원카의 세계는 주인공 못지않게 흥미로운 세트, 의상, 소품으로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세계는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테넷, 덩케르크, 인터스텔라, 다크나이트 3부작을 함께 작업했고 아카데미 미술상 후보에 6번이나 오른 베테랑 프로덕션 디자이너 네이선 크롤리입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주로 작업했던 크롤리가 만들어낸 초콜릿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원카 속에 숨겨진 세트, 소품, 의상의 의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원카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술 감독으로 알려진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영화 제작에 있어서 감독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감독의 비전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촬영 감독과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시네마토그래피 촬영의 모든 것에서 저자 블레인 브라운은 감독, 촬영 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야말로 영화의 모든 창의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세 사람이라고 말했었죠. 네이선 크롤리는 주로 공상과학 장르 영화에 참여해왔지만 판타지 또한 그에게 낯선 장르는 아닙니다. 크롤리는 소설 피터팬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스필버그 영화 후크의 세밀하고 복잡한 세트의 주니어 세트 디자이너로 참여했고 대부의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감독한 드라큘라에는 세트 디자이너로 참여해서 오프닝 속 기묘한 비주얼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카의 프로덕션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는 그는 이미 7살 때 진 와일더 주연의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을 봤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엄마가 읽어준 동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죠. 원카는 자신의 초콜릿을 세상과 나누겠다는 포부를 안고 달콤 백화점에 도착합니다. 세계 최고의 초콜릿 장인들이 모인 곳을 표현하기 위해 크롤리는 달콤 백화점을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센터인 밀라노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초콜릿 가게들은 허름한 복장의 원카가 대적해야 하는 상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죠. 네이선 크롤리는 광장에 있는 다양한 가게들은 벨기에 도심 광장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친근하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밀라노 패션 하우스 같이 만든 달콤 백화점을 광장과 극적으로 대별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죠. Someone asked me, said, why weren't the chocolatiers in the town square? It's like, because it's a class system of chocolatiering. The real guys are in the galleries. 초콜릿 카르텔의 제품은 워낙 비싸서 오직 특권층만이 손에 넣을 수 있죠. 크롤리와 미술 감독 리 샌데일스는 카르텔의 고급스러운 초콜릿 제품을 표현하기 위해 1940년대에 나온 다채롭고 화려한 초콜릿 포장지를 참고했습니다. 이들은 옛날 고급 초콜릿 가게에 대한 참고 자료를 많이 찾을 수가 없어서 카르텔의 가게들을 디자인할 때 흥미롭게도 보석 상점을 참고했습니다. 보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물 파베르제의 달걀들도 미술팀이 가게를 구현할 때 참고한 물건이죠. 원카는 달콤 백화점에서 초콜릿 사업가 3인방 슬러그워스 피클그루버 프라드노스를 만나게 됩니다. 초콜릿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카르텔을 결성한 이들은 원카를 탐탁치 않게 여기죠. A good chocolate should be simple. Where is this with all its bells and whistles? Well, it's just... Too many notes. I don't understand. 이들이 각자 입고 있는 의상의 색상과 무늬는 네이선 크롤리가 감독 폴 킹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 린디 해밍과 가장 먼저 정한 요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깔끔을 떨며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혐오하는 피클 그루버는 영화에서 주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색상인 초록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무늬도 없는 깔끔한 정장이죠. 슬러그워스 피클 그루버와 같은 급으로 놀고 싶어하는 아둔한 프라드노스는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노란색은 따뜻함을 이끌어낼 때 자주 사용되지만 특정한 맥락에서는 황당함이나 우스꽝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프라드노스는 항상 체크무늬 양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프라드노스는 아무리 노력해도 슬러그워스와 피클 그루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는 자신의 체크무늬 양복과 충돌하는 물방울 무늬 나비 넥타이를 착용하는가 하면 다른 일원들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혼자 우산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카르텔의 수장 슬러그워스는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극중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혈육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내치는 매정한 슬러그워스에게 차가운 느낌을 주는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힌 것이죠. 이 셋의 고유한 색상은 이들의 제품들에서 나타납니다. 한 패거리로 원카를 괴롭히는 세 명의 색상이 색상원에서 서로 가까이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롭습니다.
분홍빛을 띠는 원카의 벨벳 코트는 초콜릿 카르텔의 색상과 색상환에서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 린디 해밍은 원카의 코트를 너무 붉은색은 아니되 분홍빛이 나는 체리색을 띠도록 섬세하게 염색했죠. 색상만으로도 이 등장인물의 특성과 그들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초콜릿 카르텔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원카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초콜릿 가게를 열게 됩니다. 가게에는 원카가 엄마와 함께 바지선에서 살던 때의 추억이 캔디와 초콜릿으로 구현되어 있죠. 터키 젤리처럼 보이는 다리 아래는 강물처럼 생긴 캔디가 있고 세트 한가운데는 크롤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요소인 벚나무가 있습니다. 사실 원카의 회상 속에서는 강 위에 버드나무가 드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크롤리는 버드나무가 원카의 가게에 어울리지 않아 벚나무로 바꿨다고 합니다. We know I had a weeping willow tree that doesn't really translate, so we made it cherry tree. 거대하고 화려한 벚나무는 실제로 원하는 속도로 회전시킬 수 있었다고 하죠. 강물은 의외로 초콜릿이 아닌 캔디인데요. 초콜릿 강은 원카가 세울 공장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이자 공장을 관통하는 심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롤리는 번화한 광장과 달콤 백화점 속 우아한 상점 사이의 소비 계층의 명확한 구분을 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카르텔은 초콜릿의 희소성을 조작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사실 희석된 초콜릿이었고 남은 초콜릿은 금고속 탱크에 보관해서 고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뇌물로 사용되고 있었죠. 자신들의 부패 행각이 그대로 담겨있는 장부를 원카와 누들이 발견하게 되자 초콜릿 카르텔은 이들을 초콜릿 탱크에 가둬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초콜릿 탱크는 네이선 크롤리가 난항을 겪은 세트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명소를 모아놓은 원카의 세계 속에 갑자기 번들거리는 금속 구조물이 등장하면 비주얼이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의 오래된 지하철 터널과 부다페스트의 대중 목욕탕에서 영감을 받은 타일로 뒤덮인 탱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타일이 불길하면서 비밀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죠. 원카는 유리 안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보석처럼 전시되어 있던 초콜릿을 마을 사람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으로 초콜릿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된 순간 원카는 그동안 아끼고 있던 엄마의 마지막 초콜릿의 포장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금빛 종이 위에 엄마가 원카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쓰여 있었죠. 훗날 원카는 세상과 함께 초콜릿을 나눌 수 있는 아이를 찾기 위해 엄마가 남긴 쪽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골든 티켓을 만들게 된 것이죠. 원카는 버려져 있던 성을 초콜릿 공장으로 개조하기 위한 구상을 합니다. 부서진 성벽과 높은 기둥, 유리창, 알록달록한 파이프 등 수많은 요소들이 1971년 영화 속 초콜릿 방으로부터 50여 년을 건너 2024년 영화 원카 속 초콜릿 공장에 그대로 펼쳐지죠. 이제까지 영화 구석구석에서 소소한 오마주들을 보여주던 영화는 1971년 영화를 향한 연결고리인 마지막 장면에서 두 원카가 한자리에 서 있고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관객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이었습니다.